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 해결사 김형수의 건축 클리닉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통계입니다. 통계. 지금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건축물의 통계를 아주 세부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물도 사람이 사용하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건축물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튼튼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건물이 그렇게 오래 사용하는 오래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건물이 오래 유지가 되도록 재료나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사용을 하고 또 건물을 새로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가다 보면 한 30년 된 아파트가 좀 낡으면 큰 플래카드를 붙이죠. 경축, 재건축 이렇게 해서 건물을 빨리 부시고 새로 지어서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 생각에는 한 건축물의 수명은 한 30년이나 40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건물을 짓더라도 내가 이 건물을 3, 40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시점이 돼서 매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건물을 산 사람의 문제이지 내 생각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건물의 내구성을 오랜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건물을 짓질 않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대는 133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85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우리나라는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는 고려시대였죠. 자, 굉장히 오랜 그런 세월을 잘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유지를 해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예를 포함해서 유럽에 가면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 또 베토벤이 기거했던 건물과 같이 수백 년이 지난 건물이 지금도 멀쩡하게 사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0년이 지나면 다시 부시고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건물에 대한 그런 수명이 유럽 사람처럼 그렇게 길게 잡혀있지 않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물이 다시 재건축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설계로서 건물을 짓다 보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비교적 빨리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에 발행한 우리나라 건물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래픽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 건물이 한 절반 정도씩 나눠집니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처럼 주로 사람이 잠자고 기거하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비주거 건물은
뭐 우리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업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주로 낮 시간에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죠. 대략 절반 정도가 주거용 건물이고 절반 정도가 비주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건물 수는 약 720만 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의 개수를 쉬어보면 720만 개가 되는데, 뭐 아파트처럼 굉장히 큰 건물도 있고 단독주택처럼 아주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 각각을 하나로 다 세어보면 72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울과 경기 지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도권에는 200만 가구, 전체 720만 가구 중에서 한 200만 가구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 지방에 520만 가구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용도별로 분류를 해본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거용 건물이 있고요. 동수로는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상업용 건물, 또 공장, 공업용 건물, 문교 사회,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지 무슨 그런 예술 그 관련 그런 용도가 되겠죠. 이렇게 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동수는 720만 가구, 수도권 200만, 지방 520만 그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면적을 보시면 수도권은 720만 개 중에 200만 개밖에 없지만 그 연면적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큰 건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나라의 그 노후화된 건물을 분류해서 통계를 낸 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건물을 새로 지어진 뒤 30년이 지나면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한번 이 표를 분석을 해보면요. 30년 이상 된 건물의 전체 그 퍼센테이지는 37%, 거의 40%라고 보면 건물 5개 중에 2개는 그 30년 이상이 돼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경우는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27%. 이것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의 그런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진짜 정확하게 40%. 30년 이상이 되면 일단 전기 설비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안에가 거의 다 막혀 있어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가 많이 샌다든지 아니면은 이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건물이 춥다든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720만 개 건물 중에 30년 이상 돼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건물의 수는 266만 723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6만 개의 건물 정도는 지금 바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바로 전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0년 이상 된 건물의 그런 비중이 나와 있죠. 지금 서울특별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의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경기도도 꽤 많네요. 경기도도 파란색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특히 부산은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 이 지방이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 30년 동안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수도권에는 새 건물이 많은 반면에 이
지방에 있는 건물의 상태는 오래된 건물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개발 방식이 아니라 도심 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 골목길의 어떠한 그런 컨텍스트를 살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그 재활용, 즉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센티브랑 그 이점을 계속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리모델링 해결사 김용수의 건축 클리닉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